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렌입니다. 자, 오랜만에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즘은 아니고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물 감성돔 낚시죠. 카고 낚시. 요거 준비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카고 낚시를 한 지는 몇 해가 됐고 해마다 출조 횟수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압축을 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네, 제가 카고 낚시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그 장비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투대를 가지고 감성돔 카고 낚시가 가능합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카고 낚싯대의 좀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제가 카고대를 이제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낚싯대가 진짜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다는 거는 이제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뭐 3번대, 4번대, 바트대까지 이어지는 허리대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시면 요 카고 망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 카고 망인데 일단 보시면 안에 기본적으로 뭐 30호, 많게는 40호, 50호까지 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밑밥을 가득 채워서 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게가 200g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무게는 이 정도 무게는 추 50호, 60호 정도를 던지는 뭐 그런 낚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포인트 상황에 따라서 멀리 던집니다. 한 50m, 60m까지 장타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무조건 낚싯대 허리는 튼튼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원투대가 진짜 카고 낚시하기에는 좋은 낚싯대라고. 이거 허리가 엄청 강하거든요. 이거 안 부러지거든요. 이거는 뭐 던져도 괜찮은 뭐 그런 낚싯대입니다. 근데 일반 원투대를 카고대에 못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초리대 때문에. 이 보시면 이 일반 원투대는 초리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저 먼 거리에서 입질이 왔을 때 챔질을 해서 이 챔질하는 힘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초리대가 많이 먹히게 되면 후킹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초리대를 빳빳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앞이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감성돔 낚시할 때는 조금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는 환경이 보통 조류가 빠른 뭐 그런 도보권이나 아니면 선상에서 많이 쓰는데, 선상에서 낚싯대를 거치해놨는데 이게 앞뒤로 이제 꿀렁꿀렁거리거든요. 그러면 최소 1m는 위아래로 낚싯대 초리대가,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초리대가 빳빳하면 이 망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탁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립니다. 들리고 이게 뜨게 되면 바닥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감성돔을 잡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 좀 힘들다, 어쩌다 물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투대 가지고 카고를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좀 꿀렁거림이 없는 도보권 정도는 이런 빡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낚싯대를 쓰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낚싯대 중에서 원투를 주로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자, 요런 연질 원투대가 요즘 종종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싯대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제 낚싯대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캐논 E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부시리 낚싯대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낚싯대고, 기본적으로 도보권 원투 낚시, 동해권 이제 감성돔 원투 낚시 이런 거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초리대가 거의 뭐 흘림처럼 되어 있어요. 흘림대처럼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돔 입질할 때 이물감도 조금 적게 느낄 수 있고, 또 뭐 테스트 했을 때는 3자 정도 감시가 물어도 조리대가 쭉 빨려 들어가는 그 정도로 유연한 힘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낚싯대,
여러분 가진 낚싯대 중에서 제일 이 초리대가 부드러운 이런 낚싯대를 가지고 도복권이든 선상이든 이런 낚싯대가 있으시면 낚시를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고 낚시를 조금 전문적으로 해보시겠다, 선상 위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하면 되냐면, 요런 이제 조금 이제 찌낚싯대, 흘림대, 이소대 같은 유형의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뭐 주변에 물어보거나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답변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카고 때는 뭐 1.75 이상, 뭐 2호 이상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이제 추천드리기 힘든 게, 제가 낚싯대를 또 많이 써봤고 낚시하는 걸 많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고 망에다가 밑밥을 채우면 이게 거의 뭐 무게가 봉돌 60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낚시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낚싯대의 뭐 스펙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낚싯대 스펙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달면 그냥 후려 갈겨버립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풍아리도 많이 가서 주변을 쫙 보면 뭐 2호대, 뭐 유명한 낚싯대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일단은 뭐 40호 넣어가지고 정말 세게 후려칩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순간 낚싯대가 뽀각. 제가 봤을 때는 뭐 1.75, 2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 낚싯대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도로 기준인 거고, 근데 우리가 쉽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카고 낚시를 편하게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카고 낚싯대를 쓴다면 최소 시중에 파는 낚싯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낚싯대 중에서 그래도 2.5호나 3호 정도 되는 그런 낚싯대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쓰는 크레니 X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가지를 바라보고 만들었거든요. 카고, 그리고 이제 참돔 뭐 8자 이상 잡는 꼬라박기, 선상 대물, 선상 낚시. 그러니까 전부 다 참돔 뭐 8자 이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든 그런 낚싯대이기 때문에, 뭐 카고 해서 뭐 5자 감성돔 같은 거는 쉽게 당길 수 있는 그런 허리 힘을 가지고 있고, 요 초리대도 되게 좀 강하지만 되게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입질 보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낚싯대를 선택을 할 때 길이, 최대한 그 낚싯대가 길면 조작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리고 들고 있으면 앞솔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8m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4.8m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이게 아니고 비슷한 것들 있으시면 그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요 빡대, 원투대는 도복권은 가능하지만 선상은 힘들다. 그리고 요런 연질 원투대가 있으면 도복권, 선상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손맛을 좀 제대로 보고 전문적으로 카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허리 2.5 이상 되는 그런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고, 길이는 한 4m 이상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릴은 뭐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감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릴을 쓰냐 보다는 이제 어떤 줄이 얼마나 감기느냐, 그 릴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카고 낚시를 할 때 보통 쓰는 원줄의 굵기가 5호에서 6호를 많이 씁니다. 나일론줄, 모노라인 나일론줄 기준으로 5호, 6호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그 5호, 6호 얼마나 감을 수 있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낚싯대와 릴을 가지고 늦봄부터 해가지고 대물, 이제 참돔 낚시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5호 원줄 못 감아도 150m 이상 감기는 그런 스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릴을 좋은 걸 쓰던 나쁜 걸 쓰던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쓰는 릴은 지금 이제 울테그라 5000번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뭐 대부분 낚시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모노라인도 추천해 드리면 좋은데, 모노라인은 지금 제품이 다 매진이 돼가지고 추천드리는 거는 다이와에서 나오는 네오 실즈 1 요 제품이
써보니까 뭐 두루두루 괜찮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요거 5호나 6호 예,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채비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채비는 여러 가지 채비가 있는데 사실 뭐 채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제가 쓰는 채비는 뭐 당연히 제가 만든 거겠죠. 제가 만든 저는 이제 유동고리 봉돌 채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원투 할 때 쓰시는 그 채비인데 보시면 경심줄 기둥줄이 30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고임 방지하도록 슬립으로 집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원투 할 때는 보통 여기다가 이제 봉돌을 달겠죠. 근데 원투를 하다가 카고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런 봉돌을 빼내고, 자, 여기다가 이 카고 망을 쓰셔가지고 밑밥 넣고 채워버리면 바로 이렇게 카고 채비가 돼버립니다. 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원투 낚시를 하다가 카고 낚시에 생각을 하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바꿔버리면 바로 원투에서 카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면 바로 카고 채비가 됩니다. 입질은 영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잘 합니다. 잘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고리 봉돌 채비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채비가. 자, 그리고 카고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고망 제가 요즘 이제 쓰는 카고망입니다. 이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겁니다.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출조 횟수가 많고 카고를 쓰고 나면 가지고 와서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철망 같은 경우 스텐망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게 부식이 되는데, 스텐은 부식이 안 되겠지만 그 스텐을 접합하는 부분이, 용접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부식이 돼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로 된 그 망은 한두 번 정도 쓰면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요. 망가져서. 근데 요 플라스틱 망은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저는 요 목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줄. 요거는 뭐 제가 쓰는 거는 디프론 다이와 나온 요 제품 쓰는데, 이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자, 호수가 중요한데 원줄을 5호, 6호 쓰기 때문에, 저는 5호 씁니다. 5호. 원줄 5호 쓰기 때문에 목줄을 4호 내지 5호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FTV를 보니까 소위 이제 프로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던데, 카고 목줄로 뭐 2호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2호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쓰는 낚싯대가 그런 1호대, 1.25대 이런 연질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챔질을 하게 되면 이 목줄의 부하가 생각보다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2호 이런 거 3호 원줄 쓰면 챔질과 동시에 목줄이 날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은 최소 4호 이상, 가급적 한 5호 정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예민함 이런 거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고 낚시는 솔직히 조금 이제 터프한 낚시이기 때문에 그냥 5호 쓰든 6호 쓰든 7호 쓰든 먹을 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호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걸었을 때 내가 이 녀석을 잡을 수 있는 넉넉한 줄의 굵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4에서 5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바늘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고 낚시할 때 제가 주로 쓰는 바늘은 최소 7호에서 뭐 보통 9호까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 도보권에서는 뭐 5호 정도 쓰기도 하는데 조금 바늘이 큰 편이죠. 왜 이렇게 큰 걸 쓰냐면, 일단은 감성동 카고 낚시 같은 경우 제가 노리는 대상어가 작은 녀석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걸면 뭐 4자 이상, 5자 뭐 이런 큰 녀석을 걸기 때문에 바늘이 좀 커야 되는데, 근데 이제 흘림 낚시 할 때 보면 뭐 3, 4호 바늘 써가지고 큰 거 잡잖아요. 근데 흘림 낚시는 입질이 예민하고 입질을 했을 때 바로 챔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샷 될 확률이 조금 적습니다. 근데
카고 낚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터프한 낚시입니다. 던져놓고 원투 낚시 일종이기 때문에 자연빵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얘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바늘을 작은 걸 쓰면 삼켜버리거든요, 목으로. 자, 삼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저희가 이 목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목줄을 약한 거 썼을 때 뭐 한 4호 아니면 5호까지도 이게 목에 넘어가 버리고 세게 당겨버리면 감성돔 바늘에 목줄이 댕강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고 낚시할 때 조금 큰 바늘을 쓰는 이유는 이 바늘이 목샷 되지 말라고. 또 목샷 되면 건졌을 때 고기가 빨리 죽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목샷 되지 말라고 좀 큰 바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잡으면 바늘에 박힌 위치, 그리고 어디를 박혔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호바늘 썼는데 목샷이 나버리면 저는 바로 9호로 바꿔버리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감성돔 바늘은 도복권은 5호 이상, 그리고 선상은 그래도 7호에서 9호까지, 8호도 괜찮고 그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며칠 뒤에 또 이제 출조를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할 거는 미끼는 겨울철에는 옥수수, 그리고 이제 크릴,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잡어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영순이고, 뭐 서브로 크릴 같은 거 가져가시는 거 추천을 드렸고, 올해는 저도 이렇게 낚시를 할 거고요. 혹시라도 더 업데이트가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안전에 유의하셔서 진짜 큰 인생 감성돔 많이 낚으시고 댓글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